관공서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가만히 있지 마세요. 행정심판을 청구하세요. 행정부에 대하여 억울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행정쟁송이라고 합니다. 행정심판은 주로 행정사가, 행정소송은 변호사가 맡아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관공서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서도 아직까지 행정심판이란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정심판이란 어떤 것인지, 행정심판의 기능과 행정소송과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콘텐츠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그 밖의 공권력 행사로 인해 자신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국민이 행정기관에 청구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행정기관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만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제3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항은 재판의 전심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 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심판이 행정상 분쟁에 대해 재판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심판은 어떤 일을 하는가? 그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다율적 행정통제.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자신의 행정활동을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기관은 자신의 행정처분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는 행정권의 자주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판례로는 1988년 2월 23일에 대법원에서 선고된 87루 704 판결이 있습니다. 사법기능의 보충. 행정심판은 행정분쟁을 행정기관이 상대적으로 간단한 절차를 통해 심리하고 판정하게 함으로써 행정에 관한 전문 지식을 활용하고 사법 절차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방지하며 소송 경제를 실현합니다. 이는 사법기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원과 청구인의 부담 경감. 행정심판 제도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경우 행정분쟁의 첫 번째 여과 기능을 수행하여 법원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에게도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방지해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과 청구인 모두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3. 행정심판의 특수성. 행정심판의 특수성으로 행정소송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행정쟁송은 행정청이 판단의 주체가 되는 행정심판과 법원이 판단의 주체가 되는 행정소송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전의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했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행정심판전치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현재의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꼭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행정심판임의주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심판임의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행정심판전치주의는 개별법에서 인정되고 있어요. 즉, 특정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법률의 예로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불이익 처분, 각종 세법상의 처분, 운전면허 취소 정지 등의 처분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는 개별법에서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에도 재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심판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경우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그 밖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예로는 시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행정심판을 거칠 경우에는 그 청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서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 재결이 있거나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경우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 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행정심판 첫 시간으로 행정심판이란 어떤 것이고 행정심판의 기능 그리고 행정소송과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행정부, 즉 중앙부처, 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불허가 처분, 영업정지 등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전화 주십시오. 2600-4965, 1600-4965.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